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믿기 힘든 한 가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란 존재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순자 씨는 손주를 위해 모든 걸 아끼지 않는 따뜻한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유튜브 영상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손주와 며느리가 그녀를 비웃고 조롱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죠. 가족에게 배신당한 충격,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반격의 길. 과연 이순자 씨는 이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순자 씨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어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녀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아침에 내린 커피가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손주 서준이를 떠올렸습니다. 서준이는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손주가 집에 올 때마다 그녀는 반갑게 맞이하며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예전에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달려오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서준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스마트폰 화면에만 집중했습니다. 이순자 씨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모습이 조금 서운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친구 정순이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순자 씨, 혹시 유튜브 볼 줄 알아? 이순자 씨는 무슨 말인지 몰라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유튜브? 그거 사람들이 영상 보는 거 맞지? 정순이 씨의 목소리는 어딘가 심각했습니다. 서준이가 할머니 영상을 올렸더라고. 사람들이 많이 보던데. 순간 그녀의 손에 들린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 영상? 이순자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거야. 난 깜짝 놀랐어. 전화를 끊고 그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준이가 무슨 영상을 올렸다는 걸까? 그녀는 서툴지만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켜고 유튜브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구독자 10만 돌파 기념. 우리 집 촌스러운 할머니 공개 크크크.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썸네일에는 손주 서준이가 자신의 머리를 일부러 헝클어뜨리고 커다란 뿔테 안경을 쓴 채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할머니인 자신의 모습이 흐릿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호흡을 한 뒤 그녀는 조심스럽게 영상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재생되자마자 서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콘텐츠를 준비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장난기 가득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구독자 10만 돌파 기념으로 우리 집 촌스러운 할머니를 공개합니다. 카메라는 할머니의 방과 거실을 비추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직도 집 전화만 쓰시는 우리 할머니? 스마트폰은커녕 이 전화기 없으면 세상과 단절되신답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서준이는 할머니의 화장대를 비추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할머니가 아직도 쓰는 화장품. 대체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20년은 된 것 같은데 크크크. 그러고는 화면이 부엌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자, 이번엔 할머니의 냉장고를 공개합니다. 여러분, 김치통 몇 개나 보이세요? 10개? 아니죠. 무려 20개가 넘습니다.
화면 속에서 서준이는 과장되게 웃으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김치예요. 김치, 김치, 김치? 우리 집은 마트가 아니고 김치 공장이죠. 크크크. 댓글 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조롱하듯 반응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손주가 자신을 이런 식으로 세상에 내보이다니. 이제껏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삶이 한순간에 희화화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참아보려 했지만 결국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탁바닥에 떨어진 화면 속에서 서준이의 웃음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그녀를 비웃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순자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귀에는 여전히 서준이의 웃음소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잘못 본 것이 아닐까, 착각한 것이 아닐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면 속에는 손주와 며느리가 그녀를 조롱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아직도 세탁기보다 손빨래가 더 깨끗하다고 믿어요. 시대를 거스르는 우리 집 전통 크크크. 우리 할머니는 TV도 안 바꾸시고 브라운관 TV를 아직도 봐요. 근데 그거 아세요? 리모컨도 없어요. 크크크. 영상 속에서 서준이는 카메라를 가까이 들이대며 장난기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한마디 해주세요. 요즘 시대에도 이런 생활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해 주세요. 그리고 화면 속에 이순자 씨가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서준이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지도 몰랐는지 조용히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녁 뭐예요? 서준이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해주려고. 많이 먹어야지. 그러자 화면에 자막이 떴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아날로그 감성 끝판왕. 매일 같은 반찬, 같은 레시피. 이어지는 장면에서 서준이와 며느리가 마치 기자처럼 상황을 설명하듯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매일 같은 반찬, 같은 스타일, 같은 생활 패턴. 우리 할머니는 진짜 타임머신 타고 오셨나 봐요. 크크크. 댓글 창에는 수많은 비웃음과 조롱이 넘쳐났습니다. 이순자 씨의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숨이 턱 막혀 오는 것을 느끼며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손주를 위해 모든 걸 해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이토록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배신이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아직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녀는 손을 꼭 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서늘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서준이는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한 번도 자신에게 허락을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미영도 이 영상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은 단순한 콘텐츠였고 소비할 재미 요소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이순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단단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르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며느리 박미영 씨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이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소파에는 서준이가 앉아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자신이었습니다.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린 채 손주와 며느리의 웃음소리에 희화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준이의 손에서 태블릿을 빼앗았습니다. 이게 뭐냐? 서준이는 놀라며 멍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순자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가 네 장난감이냐? 서준이는 당황하며 멀뚱멀뚱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미영 씨가 한숨을 쉬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냥 재미로 한 거잖아요. 요즘 애들 다 이래요. 그 말에 이순자 씨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재미?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웃고 떠들면서 찍은 그 영상이 내겐 인생 전부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박미영 씨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니, 어머님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죠. 이순자 씨는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럼 내가 저런 식으로 조롱당해도 웃고 넘길 수 있겠니? 박미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들 김동욱이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이순자 씨는 아들을 보자마자 울컥하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유튜브에 올렸더라. 아들은 미간을 찌푸리며 며느리와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거 그냥 장난이잖아요. 엄마가 왜 이렇게 화를 내? 이순자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너까지 그러니? 장난이라고? 내 인생이 장난이냐? 아들은 답답한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긁었습니다. 엄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요즘 다 이런다니까.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회사에 가서 너를 촬영하고 내 상사 앞에서 내가 하는 행동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그걸 인터넷에 올려도 되겠다는 말이냐?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더 이상 이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냥 참고 넘어가지 않는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건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자료다. 박미영 씨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들도 놀란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설마 그 정도까지 할 건 아니지? 이순자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그리고 내 아내가 내 인생을 비웃고 모욕했다. 그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한다. 거실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준이는 그제야 사태가 심각해졌음을 깨닫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가 가르쳐 줄 차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차갑게 아들을 바라본 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고만 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차가운 밤거리를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손주에게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서 키운 아들이 내 손으로 보살핀 손주가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겠다고. 그대로 당하고 있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순자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어떤 일로 상담을 원하시나요? 이순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가족이 저를 인터넷에서 조롱하며 영상을 올렸습니다.
변호사는 흥미로운 듯 노트북을 열고 그녀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 영상으로 인해 저는 모욕감을 느꼈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웃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문제의 영상을 변호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이순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다. 일단 유튜브 측에 공식적으로 영상 삭제 요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내용이 지나치게 조롱적이므로 법적으로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순자 씨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저를 모욕한 만큼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상 삭제 요청과 함께 법적 대응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순자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 사무실을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요. 이순자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후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욱 냉랭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노트북을 켜고 유튜브에 접속했습니다. 변호사가 조언해준 대로 정식으로 신고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습니다. 손주의 유튜브 채널을 찾아 들어가니 여전히 그녀를 조롱하는 영상이 수만 명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차분한 손길로 신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건 내 복수가 아니라 내 존엄성을 위한 행동이야. 이순자 씨는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개인의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신고 사유를 입력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후 그녀는 다른 화면을 열어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신고 접수 완료했습니다. 추가로 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곧바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유튜브 측에서 빠르면 하루 안에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추가로 서준 군의 학교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학교 그 단어에 이순자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손주가 받을 충격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겪은 모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녀는 결심한 대로 계속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튜브 측에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신고하신 영상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채널은 반복적인 규정 위반으로 인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순자 씨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야. 같은 시각 김서준은 아침부터 난리가 난 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내 유튜브 채널이 정지됐어. 박미영 씨는 커피를 마시다 깜짝 놀라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뭐? 왜? 서준이는 노트북을 열고 필사적으로 접속을 시도했지만 모든 화면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만 떠 있었습니다. 이 계정은 이용 약관 위반으로 인해 정지되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아 넋이 나간 얼굴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내 계정을 이렇게 만든 거야? 그 순간 박미영 씨의 머릿속에 스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표정을 굳히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어머님? 곧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이순자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박미영 씨는 이를 악물고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우리 서준이 유튜브 신고한 것 같아. 아들은 퇴근 후 소파에 앉아있던 중이었다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 엄마가? 어머님 아니면 누가 했겠어? 아까 유튜브에서 정지됐다고 알림 떴다니까. 아들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한테 가봐야겠네.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와와 손자는 함께 이순자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순자 씨는 마침 저녁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자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화가 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무거운 얼굴의 손자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서준이 유튜브 신고하셨죠? 이순자 씨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서준이는 화가 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그게 제 전부였단 말이에요. 제 꿈이고 제가 노력해서 만든 건데. 이순자 씨는 서준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꿈이 남을 조롱하는 거였니? 순간 서준의 입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애가 그렇게까지 할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재미로 한 거잖아요. 이순자 씨는 냉정하게 웃었습니다. 재미? 그녀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가 유튜브 영상을 틀었습니다. 삭제되기 전 저장해둔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준과 박미영이 함께 웃으며 그녀를 조롱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이순자 씨는 영상을 멈추고 박미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보고도 재미라고 할 수 있겠니?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 잘못했어. 하지만 유튜브까지 정지시키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내 입장이 되어봐라. 손주가 날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로 만들었어. 내가 뭘 더 참아야 하니? 서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순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다. 나는 내 명예를 되찾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몰래 휴대폰을 들고 SNS를 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정에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장난도 못 치게 하세요. 그 글에는 이순자 씨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누구든 상황을 알면 단번에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공감의 표시와 함께 비슷한 경험담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은 삽시간에 확산됐고 몇몇 지역 커뮤니티에도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꼰대 시어머니 고발합니다. 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 속에는 이순자 씨의 일상 사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며느리의 계정을 추적해 시어머니의 정보를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이 사실을 동네 친구에게 전해 듣고 말았습니다. 순자야, 너 요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알아? 그녀는 급히 휴대폰을 켜고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모자이크도 없이 올라와 있는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건 나를 2번 죽이는 거잖아. 가족에게 모욕당하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마트에 가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듯 느껴졌습니다. 등 뒤에서 들리는 낮은 웃음소리에 괜히 움찔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존재조차 숨기고 싶어졌습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마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잠그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고의적인 사회적 매장, 인격 살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저를 인터넷에 올린 사람도 처벌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주세요. 이순자 씨는 휴대폰을 들고 SNS를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욕적인 댓글, 퍼진 사진, 며느리의 계정 활동까지 모두 저장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순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은 체면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이었습니다. 그날 밤 손자는 방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짜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한 행동이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에게 상처를 줬고 이제 그 상처는 칼날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방 안에서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나를 비웃는 글을 봤다. 하지만 이제는 울지 않기로 했다. 내가 끝까지 이겨야 한다. 그게 나를 지키는 길이니까. 이순자 씨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조롱하는 댓글과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그녀가 가져온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이 정도면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순자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변호사는 곧장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고 대상에는 박미영 씨뿐만 아니라 해당 게시글을 퍼뜨린 사람들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법적 대응이 시작됐다는 내용이 곧 전달될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미영 씨,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한숨만 쉬었습니다. 엄마가 진짜로 고소까지 한 거야? 며느리는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야? 하지만 이순자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손자 역시 학교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사이버 괴롭힘 문제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서준 학생, 온라인상에서 가족을 조롱한 영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자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진짜 할머니가 이럴 줄은 몰랐어.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법적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유포자들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고 유튜브 영상과 SNS 게시물의 법적 책임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차례였습니다. 손자는 책상에 앉아 손을 떨며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SNS에는 자신의 이름과 함께 온갖 악플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마저 하나둘씩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가도 사람들이 자신을 수군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친했던 친구마저도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평소에 자신을 따르던 후배들까지도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김서준은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한편 며느리도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녀를 불러 상부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는 그녀의 행동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엄마 때문에 다 망했어. 회사에서도 난리야. 서준이도 학교에서 매장당했고.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잖아. 그 말에 며느리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지금 누구 편이야? 편을 가릴 문제가 아니야.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잘못한 거라고. 처음으로 아들이 며느리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이 시작한 일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자는 방 안에 틀어박혀 휴대폰을 껐다 켰다 반복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자신을 향한 비난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문득 손자는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던 할머니. 자신이 장난을 쳐도 늘 웃으며 받아주던 할머니. 하지만 이제 그 할머니는 더 이상 예전의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손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손자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초췌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지만 가장 가깝던 할머니와도 단절되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들었지만 이제는 볼 것도 없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사라졌고 SNS는 조롱과 비난으로 도배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자신을 향한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어디를 가도 자신이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할머니한테 가야 하나? 하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용서해 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이순자 씨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창틀을 흔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들에게 조롱당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예전보다 강인한 눈빛을 가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남에게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 한편 손자는 주먹을 꽉 쥐고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이제라도 할머니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순자 씨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눈앞에는 잔뜩 풀이 죽은 손주가 서 있었습니다. 서주는 더듬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나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손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선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어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앉은 김서주는 잔뜩 움츠린 채 할머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이순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니? 손자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한 일을 제대로 알고 있니? 손자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너무 늦었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이순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내가 후회하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다. 손자는 당황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저한테 뭘 원하세요? 그녀는 조용히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 스스로 깨닫길 바랐다. 그녀는 컵을 내려놓고 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넌 내가 잃은 것만 생각하고 있구나. 손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명예와 미래만을 걱정했을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는 애써 참았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할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실까요? 이순자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해라. 손자은 머리를 끄덕이며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게요.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너 자신을 위해 해야 한다. 그날 이후 손자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SNS를 끊고 학교에서 모범적인 태도를 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할머니가 하는 집안일을 도우며 그녀의 삶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자 씨는 여전히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반성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을 다시 받아줄 수 없겠어? 이순자 씨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제 내 삶을 살기로 했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그녀가 저지른 일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동네의 독거노인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족의 희생물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손자는 할머니를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끝까지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준은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다시 한번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이제야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 것 같아요. 이순자 씨는 손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시간이 걸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변화의 시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졌던 상처와 모욕은 때때로 타인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겐 삶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 아플 수 있습니다. 이순자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늦은 후회보다 더 중요한 건 더 늦기 전에 진심을 전하는 용기라는 걸 배웁니다. 또한 나이와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감정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할 권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가족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다가서고 있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멈춰야 할 무심함, 시작해야 할 진심을 일깨워 주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